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조선기사 기출문제풀이 2021년 3과목 조선유체역학 뒷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압력의 변화에 대하여 밀도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는 유체는, 우선 밀도의 정의가 뭐죠? 밀도는 부피분의 무게 되지 않겠습니까? 밀도가 변하지 않는 것. 보기 1 연속 유체 아니고요. 보기 2 점성 유체 관계없고요. 보기 3 비압축성, 보기 4 뉴턴 유체 역시 아니고요. 정답은 보기 3번 비압축성 유체입니다. 단위 부피당 그 밀도, 그러니까 이 중량이 변하지 않고요. 중량이 변하려면 압축되면 중량이 변하겠죠. 비압축성 유체가 밀도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는 유체 되겠습니다. 52번 그림과 같이 수문으로 유체가 흘러갈 때 단위 폭당 유량을 주어진 깊이 y1, y2로 나타낸 식은, 이 문제 역시 유량이잖아요. 이 문제만 보고 아무것도 풀지 않아도 보기 두 개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거하냐고요? 한번 볼게요. 우선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이 문제도 베르노이 법칙으로 풉니다. 베르노이 법칙은 h 수두와 v제곱 나누기 2g 속도 수두, 압력 p 나누기 rho 인 압력 수두, 이렇게 세 가지가 일정하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문제에서 압력이 변한다는 얘기는 없고, 여기에도 대기압이 있고 여기에도 대기압이 있으니까 기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 수두 y1 수두가 요 수두 y2 수두가 변하는 동안 이 수두 변함이 그대로 속도로 변하겠죠. 그래서 h가 그대로 속도로 변하게 됐고요. 거꾸로 속도는 h가 지금 y1과 y2의 차이네요. 그래서 속도는 루트 2 곱하기 g 곱하기 y1 빼기 y2의 값이 됩니다. 속도만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문제에서 유량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가 되는데, 현재 단면적이 단위 폭당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방향은 그냥 1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단면적이 여기 요 높이는 y1으로 주어졌네요. 그래서 y1 곱하기 1 해서 y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g y1 빼기 y2인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 그런 답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존재했냐면 y1과 y2 되는 와중에 이 부분에서 약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잘 보시면 이 식 자체가 일단 유량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y1과 뒤쪽의 속도, 이렇게 생긴 식이 적당합니다. 그래야지만 유량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1번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1번 탈락. 그 다음에 4번 탈락. 2번 역시 밑에 있는 것은 차원이 없고 똑같이 생겼네요. 보기 2도 탈락입니다. 보기 1과 보기 3 중에 하나인데요. 보기 3은 제가 적어놓은 요식 그대로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서 손실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손실되는 것은 실제로는 분모, 루트 안에 분모가 1 빼기 y1 나누기 y2 나누기 y1의 제곱, 요식이 포함된 것이 맞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려면 계산할 수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가 필답형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물 위에 휘발유를 떨어뜨렸을 때 즉시 퍼지는 이유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물 위에 휘발유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휘발유가 이렇게 쫙 하고 퍼져서 무지개색을 띠게 되죠. 이렇게 물은 밑에 있고 휘발유가 위에 있는 것은 밀도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왜 휘발유를 떨어뜨리면 휘발유가 밑으로 쫙 퍼지게 될까요? 표면 장력 때문이죠. 정답은 4번인데요. 모든 유체의 표면에는 표면 장력이 생깁니다. 이 유체 표면에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이 장력이 있어서 유체 표면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가령 물방울이 공기가 없는 중력 가속도가 없던 하늘로 날아가게 되면 이렇게 원을 이루게 되잖아요.
우주선에서 원 이룬 물방울 뭐 동영상 같은 거 본 적이 있을 건데, 이런 물방울이 원 이루는 것은 이 물방울의 그 껍데기의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원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얘는 이렇게 표면 장력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표면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방울이 휘발유가 떨어지게 되면 휘발유 역시 이렇게 생긴 모습으로 동그라미를 유지하고 싶어요. 하지만 물이 더 힘이 세죠. 물이 더 이렇게 퍼지는 힘이 세기 때문에 휘발유가 이렇게 쫙 퍼지고 맙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4번. 휘발유의 이 분자의 응집력이 물의 표면 장력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보기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54번. 단면적 A, 단면에서의 평균 유속이 V라 할 경우 관내 유동의 연속 방정식으로 옳은 것은 단, 유체 밀도는 로, 첨자 1, 2는 각 위치에서의 값, D는 미분 기호를 의미한다.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답은 2번입니다.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유체 유동에 적용한 방정식인 거죠. 유체 유동이 연속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수학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뭐 가령 보시면은 3번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식인 거고요. 1번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는 수식입니다. 연속이 된다는 것은 밀도분의 D 밀도 나누기 밀도, dA 나누기 A, D 속도 나누기 속도, 이 값이 모두 연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두 번째 값이 연속 방정식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55번. 베르노이 방정식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보기 1. 정상류, 보기 2. 이상유체, 보기 3. 비점성 유체, 보기 4.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우선 베르노이 방정식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죠. 베르노이 방정식은 높이 수두와 속도 수두, 압력 수두의 합이 모두 일정한 것을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러한 역학적인 에너지죠. 수두가 높이, 속력, 압력, 수두의 합이 모두 에너지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이런 보존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마찰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일단 외부 흐름과의 에너지 교환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유체로서 압축성이 아닌 비압축성이고, 이상유체로서 또 하나 비점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르노이 방정식은 오일러 방정식을 통해서 유도해 나오는 것이고, 하나의 유선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이런 하나의 유선이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에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지금 답이 보기 1 정상류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 정상류 역시 필요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2013년 조선산업기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2013년 문제를 보시면 베르노이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필요가 없는 과정은 나왔고요. 보기 1 뉴턴 유체이다, 보기 2 비압축성 유동이다, 보기 3 정상 유동을 따르는 유동이다, 보기 4 유선을 따르는 비점성 유동이다. 보시면 이 2013년 문제에서의 필요 없는 가정은 뉴턴 유체, 점성에 관한 내용이 필요 없는 가정으로 되었고요. 보기 3번에서 보시면 정상 상태에 따른 유동이 필요한 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2021년 55번 이 문제가 아마도 보기 오류로서 정답이 없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베르노이 방정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하나의 유선의 적용, 흐름 외부와 에너지 교환이 없고, 이상유체로서 비압축성,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하고요. 비점성이며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56번. 그림과 같은 물탱크의 구멍 AB, 여기네요. AB를 500kg의 추로 막는다면 이 추가 견딜 수 있는 물탱크의 최대 수심 H는 몇 미터인가? 우선 이 문제의 물리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역시 문제를 못 풀게 되겠죠. 이 물탱크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500kg 추로 막은 거고요. 이 뚜껑의 크기는 직경이 1m인 원이랍니다. 여기서까지가 1m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저수지가 됐든 어떻게 됐든 물을 담아서 물탱크를 만듭니다. 뭐 소방을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이런 단면은 직경이 5m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계속 차곡차곡 모으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높이가 되면 이 뚜껑으로 쓰이는 이 추가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홀라당 뒤집어 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이 물탱크에 물을 채울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 역시 베르노이 법칙으로 푸는 문제이죠. 여기 500kg은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쪽에 있는 H는 수두가 됩니다. 여기 500kg에 해당되는 압력을 계산해 보면 500kg은 일단 힘을 만들기 위해서 중력가속도 G를 곱했고요. 직경이 1m인 원이라고 하니 1제곱 파이 나누기 4 해서 추에 걸리는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르노이 법칙, 수두와 속도, 압력이 일정하다는 원리에 의거해서 지금은 속도가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 두 번째 것은 필요 없고요. 수두가 압력과 일정하다는 것, H는 압력 나누기 로 해서 압력이 지금 아까 위에 구했죠. 500 곱하기 G로 구한 이식 나누기 물의 비중 1000 곱하기 9.81 하면 9.81은 자기들끼리 상쇄가 되고요. 계산하면 0.64m가 됩니다. 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0.64m가 어디서부터냔 말이죠. 어디서부터? 네, 여기 추가 여기 위치를 잡고 있잖아요. 여기 위치 잡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추가 버틸 수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수도가 서로 같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한 것은 요 H가 요 H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구한 H는 사실은 델 H에 가깝고요. 델 H는 어디까지죠? 여기서 요만큼 요 델 H 여기서 여기까지 요 수두를 구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수두가 똑같으니까 이 아래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요 500kg 추에서 요까지 수심을 구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이 문제에서는 전체 수심 H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델 H가 0.64m이고 그 밑에 있는 높이 30cm 0.3m죠. 그 다음 2m를 합친 값 2 더하기 0.3 더하기 지금 우리가 구한 델타 H 0.64를 하면 2.94m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문제 열심히 델 H 계산을 해도 복이 없었으니까 이 문제가 그것 때문에 틀렸을 일은 없고요. 조금 문제 섬세하게 내실 분들은 아마 그렇게 됐으면 오답률이 조금 더 올라갔었을 것 같습니다. 57번 다음 중 동점성 계수의 차원은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기출횟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길이의 제곱 나누기 t의 답이 1번 동점성 차수이고요. 사실 뭐 외워도 되지만 이렇게 외울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체역학에서도 외울 것이 수두룩 빽빽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을 외우지 마시고 한번 같이 유도해 보면서 쉽지 않게 어렵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성계수라고 하는 것은 점성계수의 정의요. 계속 나오죠. 전다 능력을 속도 9배로 나눈 것이 점성계수가 됩니다. 전다 능력은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다 능력은 힘 나누기 면적이고요.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힘과 질량과 가속도, 중력 가속도 같은 거죠. 가속도의 함이고요. 속도 9배, 속도가 미터 퍼 세크잖아요. u가 미터 퍼 세크이고 그것을 다시 길이인 y로 나누었기 때문에 길이로 나눈다는 것이 9배라는 뜻입니다. 나누기 m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가 왼쪽 전다 능력이고요. 분모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만 하면 점성계수의 차원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m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m 날아가 버리고 퍼세크 있으니까 퍼세크 날아가고 여기 퍼세크의 제곱 없어지고 남는 것은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 나누기 세크라고 하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위가 됩니다. 이것이 점성계수이고요. 이것을 킬로그램은 m, l 나누기 분모에 l과 t가 있는 것이 점성계수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점성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죠. 동점성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동점성계수는 다시 위에 구했던 이것을 mass density, 밀도로 나누는 식이죠. 어디서 나눌까요? 여기, 요 식을 나누는 게 편하겠네. 요 식, 여기에서 이제 점성계수를 먼저 구했다 치고, 여기까지 구할 줄 아셔야 돼요. 킬로그램 퍼 미터 퍼 세크. 표현이 좀 이상하네. 아무튼 그렇고요. 분자가 점성계수가 요게 되고요. 분모는 밀도,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을 해보면, 킬로그램 날아가죠. 킬로그램 날아가려고 만든 것이 동점성계수예요. 킬로그램 날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미터 없어지고 여기 미터에 3 대신 2가 남죠. 미터 제곱을 위로 올리면 미터 제곱 나누기 세크라고 하는 L 제곱 T의 마이너스 1쌍이라고 하는 동점성계수 차원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정답은 L 제곱 T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습니다. 58번 유체가 굽어진 관이나 날개를 통과할 경우 이렇게 굽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과할 경우 날개나 관에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을 추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정식은 유체가 관을 통과해서 관에서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쪽에 힘이 걸리잖아요. 이쪽에 지지하기 위해서 힘이 걸립니다. 이런 것을 추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정식은 1번 보기 1번 오일러 방정식, 보기 2번 연속 방정식, 보기 3번 베르노이 방정식, 보기 4번 운동 방정식, 모멘텀. 정답은 4번 운동 방정식 모멘텀입니다. 임펠스 모멘텀 프린시펄이라고 해서 주어진 힘은 밀도 곱하기 유량 곱하기 속도로 주어지는 이 식을 통해서 충격 힘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유체가 방향이 바뀌면 여기 지지구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지구조에 걸리는 힘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충격힘 공식이고요. 이러한 힘을 추정하는 방정식은 보기 4번 운동량 방정식, 모멘텀, 임펄스 모멘텀 프린시펄 되겠습니다. 59번 박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가 많이 긴데요. 보기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리 현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물체가 있고요. 자유유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유형이 흘러가다가 이 물체를 만나면 이 물체에 따라서 경계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경계층이 형성이 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속도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속도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속도가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을 분리된다, separation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경계층 박리, separation 현상이 발생합니다. 점점 이 경계층 안에 속도가 떨어지다가 속도가 0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되고요. 속도가 0이 되어버리면 압력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보기와 같이 설명을 드리면 유체 입자가 그 역압력 굽에 압력이 감소해야 되는데 압력이 증가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돼요. 역압력 구배로 압력이 커져서 물체를 따라 흐르지 못하고 물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박리 현상, 세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난류 현상으로 바깥쪽에 운동량이 경계층 안으로 전달되는 섞여져 버리는 현상이 되는 거죠. 난류는 측류에 비해서 평균 속도의 법선 방향 9배가 증가한다. 잘 이해가 되시지 않지만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네 번째 것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난류는 유동의 불안정성 때문에 항상 박리점이 측류보다 상류 쪽이 아닌 하류 쪽에 발생합니다. 난류는 유동이 안정적이에요. 측류는 말 자체는 안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층을 후르다가 이렇게 박리가 발생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난류가 발생을 하면 이러한 세퍼레이션이 이 운동량의 전달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 뒤에 가서 저 뒤에서 세퍼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골프공에 움푹움푹 파놓은 그런 것을 딤플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이렇게 공에다 움푹움푹 파놓으면 조금 더 공이 멀리 나간다는 것, 항력이 작게 된다는 것. 항력이 작아지는 것은 이 세퍼레이션이 늦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세퍼레이션이 발생하면, 박리가 발생하면 이 뒤에 이렇게 와류가 발생을 하고요. 와류가 발생을 하면 저항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딤플 같은 것을 주어서 일부러 난류를 주어서 이 세퍼레이션 현상을 이 점에서 이 뒷점으로 옮긴다면 항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난류는 유동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박리점이 충류보다 더 하류 쪽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경계충의 박리 현상, 세퍼레이션 현상은 유체 입자의 속도가 감소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압력이 감소하다가 압력이 증가되는 그런 점에서 박리가 발생을 합니다. 유체 입자가 물체를 따라 흐르지 못하고 물체에서 이탈하는 현상이고요. 박리가 일어나면 그 뒤에 와류가 발생합니다. 와류가 발생해서 항력이 증가돼서 이러한 박리를 최대한 늦게 만들려고 골프공에 일부러 딤플, 흠집을 주어서 박리점을 저 뒤로 나가게 해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60번 수심 5m와 수심 15m의 각각 정지에 있는 잠수함에 작용하는 부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유체역학이라기보다는 물리학에 가까운 문제이고요. 수면에서 5m 사이에 잠수함이 있고요. 수면에서 15m 사이에 잠수함이 있습니다. 부력은 뭐죠? 부력은 이 잠수함이 밀어낸 물의 무게입니다. 잠수함이 밀어낸 물의 무게는 바로 이 물체의 무게와 같죠. 물체 무게가 있으면 이만큼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꼴이 되는데요. 이렇게 밀어내는 힘은 이 물체의 무게가 동일하죠. 물체의 무게가 동일하면 동일하기 때문에 부력은 이 수심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수심과 관계없이 부력은 일정해요. 부력은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물체가 수심이 다른 경우도 있고, 만약에 한쪽은 바닷물이고 한쪽은 민물인 경우에도 부력의 차이가 있나요? 물체의 무게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건 민물이건 물의 비중이 변해도 이 부력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수심과 관계없이 부력은 일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강의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